한 번에 어디까지 했어? 너무 빨라. 시베이 뒤질라고. 좀 더 느려야지. 즐거워 그게? 그게 즐거워? 웃음을 한 번만. 숨을 좀 쉬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안 된다 이거. 아는 너만 잘하는 거야. 숨을 쉬어. 계속 들숨만 쉬어. 날숨만 쉬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 어디까지 했었나요? 갑자기 소리 바뀌셨어. 아이가 세븐까지 했니? 아이가 세븐. 다시 한다 하셨어요. 네. 아이가 세븐을 네. 근데 다시 한다 했어. 한 번 더 맞아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뭔가 한번 다른 다른 방법으로. 방법으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좀 들어가. 너 혼자 튀는 행동하지 말고. 너 왜 선생님하고 같은 라인에 서 있니? 아니까요. 네? 무슨 소리예요? 야, 내 자리로 뒤로 당긴다. 네. 엄마 책상을 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 정도면 많이 온 거 아니야? 아 그럼 가만히 있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한번 볼게. 얘 도선이 있습니다. 단면적이 S이고요. 도선의 길이가 지금 L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선 도선의 길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 아이돌이 셋. 자, 여기에 전자가 있어. 이 전자는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 극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있다면 어디로 움직이지? 플러스 극 쪽으로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원자핵과 충돌에 의해서 속력이 원래는 힘을 받아 가지만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 속력을 얼마? VT라고 하는데 그냥 V라고 쓰기로 할게. 무슨 속도라고 한다 그랬지? 표류 속도나 유동 속도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쉬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는 지금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단위 부피 속의 전자의 수를 N개라고 할게. 단위 부피 속의 전자수를 N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는 처음에 여기 이 표면에 있던 전자가 준비 땅 하고 V라는 속도로 얼굴이 흉측하다. 마스크 좀 써주라. 마스크 잃어버렸어. 아씨, 1시간 동안 저 얼굴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좀 뭐 잘생겨 가실래? 양심?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해? 정신. 마스크 솔직히 벗겨놓으니까 만약에 스스로를 칭찬하면은 그거는 반대예요. 아, 잘생기긴 한 편인데 눈썹이 짱구 눈썹이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범위 입술 봐봐요. 범위 입술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붕어 입술 것 같아. 이렇게 아유. 바느질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나 당긴다. 자, 누구한테로 해드릴까요? 어머 여기 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혐오스럽다. 그냥 사람이 자, 아니더라도 입술을 그러면 여기 있던 전자가 준비 땅 하면은 T라는 시간 후에 이쪽에 평균적으로 와 있대요. 그렇다면 T라는 시간 동안에 이 단면적을 지난 전자들은 모두 어디에 갇혀 있지? 이 통 안에 갇혀 있겠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 도선의 한 단면을 T초 동안 지난 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는 자, 차지하는
부피는 이렇게 얘기하자. 부피라고 적어줄게. 왜 부피라고 적었을까? 네? 부피를 흔히 우리 V라고 표현해 주는데 V는 주로 전압을 얘기하거든, 전기에서. 그래서 헷갈릴까봐 부피라고 한글로 적어줄게요. 얘는 S라는 값 곱하기 VT라는 값이 되겠지. 네. SVT가 전자들이 차지하는 부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전자의 수를 한번 볼까? 그 부피 속에 전자의 수를 이야기해 보자. S는 자, n이라는 값은 단위 부피 속에 n개가 들었지. 네. 따라서 s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가 됐대요. 세븐트. 부피 곱하기 단위 부피랑 개수가 전체 수가 되는 거지. 비례식으로 쓴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1이라는 부피 속에 n개가 들어있다면 v라는 부피 속에 라지 n개가 들어있는 거지. 자, 한편 세 번째, 이 부피 속에 전자의 총 전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들의 총 전하량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Q라고 하는 값은 한 개당 갖는 전하량이 2야. 그럼 전체 전하량이 갖는 것은 얼마가 되니? 2 곱하기 n이 되니까 S 곱하기 2 곱하기 V 곱하기 n 곱하기 T가 됐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전류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왜 실실 쪼개고 있어? 저요? 진짜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아요. 대박. 그럼 야, 선생님이 하루 이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정밀문제 B까지 똑같아요. 자, 전류의 세기는 I는 T분의 Q야. 세븐. 그래서 I가 7이다 라고 얘기했지. I가 7이다. 오케이? 네. 자, 이 식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BTS는 기분 나빠서 얘기 안 할게요. 왜요? 누가 먼저 말해? 왜요? 왜요? 아, 오 쉣. 그걸 따라해. 나를 따라하는 자의 나를. 좀 모질란 친구 같죠? 히히히. 범위가 개그. 어휴. 나는 모질하다. 인정. 이거 나는 모질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질한다는 무슨 놈이야? 깜짝이야. 세웠어요. TV에서도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다. 나는 혼자 산다에 이어서 나는 모자라다. 그 범이랑 홍경사랑 나오는 거. 김종민이랑 너랑 나오면 되겠다. 누구요? 김종민이랑. 누구요? 누구요? 김종민. 그 누구예요? 김종민. 김종민. 자. 김종민. 요번에는 네 번째. 거의 삐까삐까일 것 같지? 그쵸, 긴급. 매주. 매주는 그거. 자, 그 된장 만들 때. 자, 네 번째 전압이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전압은 기호로 V라고 써요. 네. 전압의 또 다른 이름이 어떤 게 있는고 하니, 전압의 또 다른 이름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전위 차이라고 불러줘요. 전위 차이에 의해서 전하들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전위 차이에서 전하들이 이동하게 되는 것을 전위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얘는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다.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클수록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많이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I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엄청 큰 물통이 있대요.
자, 이 물통과 물통 사이에는 이렇게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물통이 있대요. 아 저러니까 뭔가 큰 거 안에 작은 게 있는 거. 똥 안에 오줌이 있다고? 아니 그렇게 돼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있다고. 그거 조류. 포유류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이 총 배설광을 갖거든. 똥과 오줌이 한데 나와요. 아 새똥 본 적 있나요? 네. 그 갈색이나 아니면 녹색 비슷한 거에다 하얀색 있잖아. 겉바속촉. 그 미쳤어? 야, 마치 먹어본 것처럼 얘기하네. 뭐 왔어? 다현이는 새똥이 간식이에요. 그 새똥의 하얀 부분이 요산이야, 요산. 선생님이 먹은 거. 동물에 따라서 암모니아의 배출 형태가 달라요. 진짜요? 어류는 오줌 성분이 암모니아로 나와. 왜냐하면 얘들은 방광이 없어서 오줌이 생기면 바로 버리거든. 바로 버리니까 물로 희석돼 버리니까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로워.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는 요소의 형태로 간에서 바꿔주고 있거든. 근데 어류는 요소가 아니고 요산도 아니고 암모니아 형태를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양서류들 있지. 네. 양서류 깨구리 같은 도롱뇽 이런 아이들은 양서류 두꺼비 맹꽁이 이런 아이들은요 요소의 형태로 배설을 해요. 그 다음에 파충류 조류는 요산의 형태인데 조류 똥에 하얀 게 요산이야. 요산. 그리고 사람은 요소로 배설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쪽에 물이 많이 담겨져 있었대요. 밸브를 열어봐요. 밸브를 열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겠지. 언제까지 흘러갈까? 높이가 같을 때. 같은 높이를 형성할 때까지. 몇 배, 그냥. 뭐라 했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맞추고 좋아하는 거야 설마? 아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나타나는데 알아들으셨나요? 선생님은 reptil 말을 몰라요. 근데 저거 좀 혹시 reptilian 말 아는 사람 있나요? 이준모? 이준모예요. 둘이 같은 종족이니까. 정말 해설사예요. 통역사 아니야? 해설사가 아니라? 근데 준모가 그래갖고 맨날 설사한단 말이지. 주모는 설사쟁이래. 왜 그렇게 reptilian이어서 바다에 살아요. 해설사? 그러니까 설사, 바다 설사. 해설사인데. 아 자, 그대가 아니라 넌 육설사야? 육지에서 설사해? 주모는 바다에서 살아다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지금 좀 전에 한 번 누르고 말잖아, 그지? 밑에 게 없을 때 한 번 누르고 만단 말이야. 이때 밑에다 펌프를 갖다 놔요. 아, 진짜. 너 자꾸 장난쳐서 다음 시간 선생님 안 들어올 거야. 니네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지? 쌤이요. 원장 선생님 들어가라고 할 거야. 쌤 펌프 잘해요? 원장 선생님 들어 니네 아, 반 진짜 들어가라고 할 쌤 거야. 너무 무서워. 진짜. 만만하겠지 뭐. 진짜. 아니면 뭐 실장님 뭐 특별 강의 한번 해달라고 할까? 실장님이 그거 재밌겠다. 자. 누군지 모른다고 해봐야겠네. 상담실장님. 국민 쌤이 좀. 자, 그래서 이렇게 펌프를 자 틀어놓게 되면 이쪽에 흘러간 물이 자꾸 이쪽으로 되돌아오겠지. 그럼 얘는 어떤 특정한 물의 높이 차이를 계속 유지하게 돼. 아시겠어요? 이 높이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높이 차이 때문에 물이 끊임없이 밸브를 통해서 흘러가겠지. 맞아요? 높이 차이를 유지한다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거야. 이때 이 물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비교해 줄 수 있는 거야. 물 수위 차이니까 얘는 전위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수위 차이가 전압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펌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니? 전위 차이를 유지시켜 준 역할을 하지. 그게 뭐지? 전위 차이를 유지시키는 게 뭐지?
지가 되겠지. 얘가 전지야. 어. 자, 이 도선의 역할하는 게 뭐지? 도선은 전선. 관이 되겠지. 관이 바로 도선의 역할하는 거야. 이 밸브는 무슨 역할하니? 스위치. 그렇지. 얘는 밸브. 발톱. 자, 스위치가 돼. 옛날에는 이거 발브라고 썼어요. 발브. 왜요? 근데 영어 역시 밸브 옛날. 아니에요? 밸브잖아. 저게 그래갖고 밸브예요? 이걸 발브라고 했어. 발브. 발배. 발매라고 하죠. 옛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스크류 같은 걸 갖다 놓고 회전시킨대. 왜? 걔네 역할은 무슨 역할이야? 전지와 같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일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전압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해. 이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서 과학책 그냥 교과서나 이런 거 말고 뭐 백과사전 같은 거 읽으신 분들은 자 아실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나 모르겠다. 그림 중에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런 그림을 책 같은 데서 본 사람이 있으면 라고 할 거야. 저 직선 어떻게 저 수업책에서 봤어요. 저것도 그리는 게 나아요? 그리는 게 나아요, 저거. 아니 그리지 마 이거는. 저기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 저 컨베이어 벨트예요. 왜? 저랑 지구학 시간인데. 아이, 관종들. 저건 관인가? 저게 뭐야? 이게 뭐야? 처음 보는. 센서 알아챌 때가 됐나? 컨베이어 벨트인가 저건? 음. 갈고리인가? 저기서 뭐지? 멱을 따서 머리만 가져가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기서 제일 말썽꾸러기가 누구냐? 범이요. 자, 저기서 머리만 가져가는 거야. 범이에게 일을 시킬 거야. 싫어요. 자, 여기 거절할래요. 엄청 합출할래요. 엄마하고 상담 한번 할까? 아빠하고 할게. 자, 큰 공을 이 사람이 여러 개 공이 있는데 얘를 운반해줘. 네. 운반해줘서 여기에 올려줘. 그럼 이 공이 이 컨베이어 벨트 타고 위로 올라가겠지. 올라가면 여기에서 떼굴떼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을 해. 오케이? 처음 봐. 자, 여기에 공이 떨어지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돼. 이 P가 이 K로 그러면서 일을 해줘. 똥 떨어지면 범위가 또 주워다가 실어야 돼. 이때 이렇게 계속 얘를 올려주는 이 역할하는 게 바로 뭐야? 전지의 역할하는 거야. 도선이고요. 그리고 얘는 뭐가 돼? 일을 해주는 장치라고 해. 그래서 보통 백과사전에서는 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줘. 얘가 전화를 운반하는 아이지. 맞아요? 노가다 하는 아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백과사전 이런 거 찾아보면 이렇게 그리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까지 자, 그러면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닫힌 전기 회로에서 여기 있잖아. 닫힌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한다. 자, 두 전압 분포의 사이에 전위의 차이이며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대. 단위는 볼트야. 기호로 쓸 때 V라고 쓰고 볼트라고 읽어. 자, 이거는 화학자 중에 볼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볼타는 처음으로 전지를 만든 분이야. 화학 전지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든 분이야. 혹시 볼타 전지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봤어요? 뭐야? 승아가 얘기해. 들어봤다고 저걸? 자, 선생님은 책으로만 봤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책을 들어봤어. 자, 그러면
어떤 불타전지가 있는지 참고로 한번 볼게. 그 전까지는 전지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마찰 전기를 통해서 잔뜩 대전을 시켜놓고 그거를 이용했어. 마찰 전기 이용해서 대전시켜 놓은 걸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정한 시간 동안 유지시키기가 어려워. 순식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실험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얘를 사용하게 됐더니 어때? 항상 지속적으로 어떤 일정량만큼의 전압이 유지될 수가 있어. 그거 부러진다. 부러지면 수강료에 포함이 돼. 응? 저는 누구랑 다르게 내가 부원장님께 이를 거야. 저는 누구랑 다르게 가벼워요. 어? 저는 누구랑 다르게. 나 범위. 범위보다 가볍고 또 지금 저거 안 부서져요? 힘들 것 같은데. 야 아무리 그래도 부서졌잖아. 그렇네. 오씨. 오쉣. 왜? 태웠다. 자, 그러면 불타전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이따 원장님들어 니네 수업 들어가라 그래 해야 되겠다. 나 힘드니까 네가 해. 애들 가서 두들겨 패. 그래야지. 그럼 다 아마 믹서기로 갈아버릴걸? 그니까요. 맨날 그 믹서기 믹서기. 자. 맨날 쌤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힘들어서 믹서기 돌릴 힘이 없어. 벌써 4번 정도 째. 대신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돌리고. 네 머리 놓고 돌려봐 그럼. 아 저거 봐 또 저지랄 하는 거 봐 저거. 에휴 언제 철들어. 그거? 저번에 진짜 들었다고. 자 여기에 아 자꾸 뒤에. 누굴 갖다 놨냐면 묽은 황산을 갖다 놨어요. 묽은 황산을 갖다 놨어. 그리고 한쪽 판에는 아연판을 갖다 놔요. 또 한쪽은 구리판을 갖다 놔요. 해봤어요? 과일 갖고 해본 적 있을 거야. 오렌지나 레몬 같은데 아연판하고 구리판 꽂아갖고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 해본 적 있을 거야. 네네네. 그게 화학전지라고 하는데 원형은 얘로부터 시작해요. 시트루산이 레몬에서 있잖아. 아무튼 근데 시트루산 들었어요. 레몬이잖아 레몬. 알긴 레몬에 꽂아놓으면 들어와. 알긴 한데. 실험 끝나고 레몬 먹으면 되지. 아니 근데 시트루산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연은 산에 녹아요. 아연은 산에 녹아서 아연이 뭐가 되니? 아연 이온이 돼버리고 전자를 두 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구리판에서는 여기에 녹아있던 수소 이온들이 구리판으로 이동해 와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이 두 녀석을 연결해야 와요. 여긴 전자들이 많거든요. 왜? 녹아나가면서 전자를 이쪽에 많이 만들어줘. 전자는 물속으로 못 들어가. 그러면 이쪽이 전자가 많고 이쪽이 전자 없지. 그럼 전자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해서 구리판으로 오게 돼요. 그럼 구리판에서는 마이너스들이 생기니까 자 얘네들이 수소 이온이 오죠. 얘는 왜 이쪽으로 못 가? 여기서는 아연 이온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플러스 성질을 갖는 이온들이 나오니까 접근해가지 못해. 그래서 주로 이쪽으로 오게 돼요. 자 그러면 수소 이온이 전자 두 개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니?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돼. 수소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겠지. 전류는 얘가 플러스 극의 역할하고 얘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하는 이 극을 갖는 전지가 됐어. 근데 이건 역시 아주 아쉽게도 오랫동안 쓸 수가 없어. 왜?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여기 수소 기체들이 잔뜩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소 이온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얘는 순식간에 전압이 확 떨어져요. 보통 얘가 1.2V 정도까지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얘가 0.4V 정도로 훅 떨어져요. 그럼 꺼내갖고 수소기체를 없앤 다음에 다시 넣고 꺼내갖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꽤 제법 쓸 수 있죠. 오랫동안. 재활용하는 거 아니야? 계속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화학전지야. 이걸 실험한 분이 누구라고? 볼타. 위대한 업적이지. 이분의 이름을 따서 볼트라는 이름을 쓴 거야. 전압이 영어로 뭐냐면
볼티지야. 볼트의 업적을 따서 볼티지라고 불렀어 전압을. 여러분들도 이 정도 이름은 남기고 죽어야 되지 않겠니? 선생님 먼저. 물질의 양 범위 아니겠잖아. 500 범위. 정치랑 연관이 있으면 안 되지. 일단 선생님 먼저. 쌤이면 약간 정치랑 연관돼 있어서 좀 뭔가 약간 애매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 정치랑 뭐 경남 도지사 같아? 아니 이름. 이름이. 경남 도지사 같냐고. 아 대구시장이 됐구나 참. 대구시장이에요? 아. 수사 밑에 태평양 볼태기 알탕이 대구 알탕이 그렇게 맛있는데 뭔 소리예요? 갑자기요? 거기 대구탕집이 대구 볼태기 집이거든. 꼴짝이 맛있군요. 자, 그 다음에 전압 강하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때 사진을 봐야 돼. 자, 전압 강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도건이 이제 안 아파? 어제 갑자기 아픈 거야? 어제 갑자기 아팠어? 갑자기 응급 마려운 건 아니고? 옛날에 옛날 가르치던 형이 수업 막 하는데 선생님 저 집에 가야 돼요. 왜? 그랬더니 제가 좀 안 좋아서요. 보니까 똥 싸러 집에 가버렸어. 바깥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대. 했어요? 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똥 얘기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대부분 다 해주셨을 거예요. 거기 압권을 얘기 안 해줬다. 그건 최대 얘기인데 그거 하면 수업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해주세요. 자, 전압 강화를 한번 보자. 왜 이렇게 똥과 관련돼 있는 게 많아요, 선생님 썰이. 우리 똥 얘기가 제일 그냥 썰이 재밌거든. 많을 거야. 자, 어떤 인생의 상관? 근데 여러분들이 똥 싸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 일단 변기에 똥을 넣으려면 항문을 넓혀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야? 항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잖아. 그 다음에 이게 뭔? 항문에 힘을 써야 되죠. 네. 항문에 힘 쓰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항문을 닦아야 되죠. 이윤과 기업. 항문을 닫고 있잖아. 이윤과 자. 기업. 야 이거는 내가 잘라서 영상에 다 그러면 휴지가 필요하죠. 전압의 강화를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드릴 수? 대박이다. 딱 중무 취향이에요. 자, 이쪽에 저항얼이 있어요. 자, 이쪽에 저항얼이 있는데 이쪽에 전류가 흘러요. 그렇다면 이곳의 전위보다 어때야 돼? 높아야 되겠죠. 네. VA가 VB보다 높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안타깝게 우리 아직 온법칙 안 했구나. 이 온법칙에 의해서 이 둘 사이에는 전압이 나타나요. IR. 자, V는 뭐라고요? IR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이건 온법칙이라고 해요. 온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 VA 빼기 VB라는 값이 뭐가 돼? IR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VA라는 녀석은 VB 더하기 IR이라고 하는데 얘를 전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돼. 자, 위치에 대해서 자, 전위를 살펴보는데 이 위치가 A 위치고 이 위치가 B 위치라고 얘기하자. 이때 자, 전위가 VA로 일정하게 쭉 유지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항을 지나면서 떨어지게 돼. 얼만큼 떨어지게 됐지? 이 높이가 얼마? 그렇지. I 얼만큼이 떨어지게 돼요. 이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해? VB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자, 저항을 지날 때마다 전압이 낮아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전압 강하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지호는 면도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지원한테? 코시험이 까마잡잡하게 났어. 안 해도 돼. 근데 계속 기르면 나중에 수염이 멋없게 난다. 지금쯤부터 열심히 면도하면은 아니
근데 지금부터 자르면 더 풍성하게 나지 않아요? 좀? 그러니까 멋있게 나지. 말했잖아 방금. 근데 범위는 나중에 수염 나도 이방 수염 될 것 같아. 이방수염이 뭐예요? 범위 푸사 보니까 이거- 틀렸어요. 아니? 그건 콧쌤 아니야? 히틀러쌤. 몽골. 여기만 나는 수염. 우와 사회책에서 본 것 같아요. 뭐야? 제가 그럼 아니야. 놀부수염이야 놀부? 아니 놀부 수염은 이렇게 돼 있지. 나는 커서 독재자가 돼갖고 reptilian의 인권을 유린할 거야. 너무쎄. 무슨 놈이야? 야 티면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자, 그래서 이런 전압 강하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요. 자, 전지의 연결과 전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아, 이거 5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둘 중에 하나 배웠을 거야. 자, 2학년 때. 전지의 연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내가 봤을 때 우리 실판인 것 같아. 참아 이제 실판인 것 같아. 자, 전지의 연결을 살펴보는데 우리 전지를 그릴 때 이런 막대 형태로 그려주죠. 예, 긴게 자,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인데 하나당 보통 얼마를 쓰지? 1.5V라고 쓰고 있어요. 대체로 전지 하나를 얘기하는데 우리 표준으로 사용한 전지가 전압이 1.5V거든요. 자, 그러면 전지를 이렇게 연결한대.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속 연이어서 붙여주는 거야. 오. 자, 이런 연결을 뭐라고 부른대? 직렬연결? 뭐라고? 직렬연결? 직렬연결? 침상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한국에 산지 벌써 10여 년 됐는데 이제 아니 침상 끼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랩티라 말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2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아 자. 귀여워. 침상 끼고 있어서 발음이 그래서 잘안 직렬 됐어요. 연결이라고 해요. 만약에 얘 하나당 전압이 V0인데 네. N개가 연결됐대요.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가 되지? 1.5M. NV0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얘는 높은 전압을 줍니다. 예. 높은 전압을 만들 때 이렇게 직렬 연결 써요. 수명의 변화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수명의 빨리 죽어요. 변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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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의 변화 줄 때는 병렬. 이게 아닌가? 수명의 변화는 없어요. 자, 두 번째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은 전지를 이렇게 연결해요. 양 끝이 붙어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연결했대요. 몇 개가 연결됐대요? N개가 연결됐대. 하나의 전압이 V0야. 그러면 전체 전압은 뭐가 돼버리지? V0요. V0. 전압의 변화가 없어요. 수명이 M만큼 M 곱한 아니야. 자, 전압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져요. 전체적으로. 긴 수명을 가질 수 있다. 이해해요? 긴 수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수능 문제 이거 나왔다. 이 그림에 놓고요. 이걸 찾으래. 아주 옛날 수능에. 수능 문제니까 어렵겠지. 그렇다는 선입견은 버려야겠지? 아주 옛날이라니까 쉽게. 선입견이 아니라 거의 사실 아닐까요? 거의. 전지의 개수, 전압. 어떻게 나타나지? 비례해서 나타나겠지. 맞아요? 이 그림 찾아주는 거야. 그럼 얘는 전지의 개수하고 수명이 아니고 전압이 어떻게 나타나지? 이래요. 직렬이다. 얘는 전압이 어떻게 나타나? 일정. 일정하겠지.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따라서 전지의 전압이 변화되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 0차예요? 네? 0차잖아. Y는 모르겠지. 나 몰라. 0차인데 뭐. 그럼 이건 몇 차예요? 그거는
x가 얼마가 돼? xb지. 그냥 xa라고 하는 그냥 그것도 상수함수지. 근데 함수라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잖아. 대응할 게 없잖아. x값만 일정한 거지. 그냥 x 값이야 그냥. 우리 함수는 꼭 대응 관계가 있어야 돼, 그지? y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x는 쭉 직선이니까 그냥 x가 일정한 값이지 뭐. 갑자기 하고 싶다. 영차. 뜬금없이? 아니 영차 생각하니까 0을 공으로 바꿔서 공차 생각나고 너 수열 설명하지 말라고. 수열 배울 때 어떡하냐? 공차 맨날 먹고 싶대. 수열 배울 때. 왜? 경찰 공기가 괜찮아. 자, 네,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직류와 교류라는 얘기 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직류에 대해서 보자. 직류는 영어로 DC라고 씁니다. 자, DC라고 쓰고 있어요. 교류가 패스다. 자, DC는 Direct Current라는 말이에요. 직류 교류 어디 나와? 여기 나오는 거. 왼쪽. 자, 얘는 전지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기야. 얘는 전류와 전압이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대. 시간에 따라서 전류 또는 전압의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항상 일정한 이런 그래프 형태를 갖게 된다라고 하지. 자, 이 직류에 대해서 교류라는 게 있어. 자, 교류는 alternating, AC라고 불러. 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요. 이렇게 생긴 키 본 적 있니? alt. 네. 어디서 봤지? 키보드에서 봤지. 키보드에서 우리말로 무슨 키라고 해 이거? 아요? alt 키라고 해? 네, 알키라는.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거 변환키라고 해. 아 그래요? 변환키. 자, 그러면 alternating이야. 변환기라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태어나서. alternating. 옛날에 너 윈도우 XP 때문에. 컴퓨터 활용 시험을 안 봐서 그래. 그냥 우리가 아니요. NG 나는 그거 우리는 스크린샷 아니 NG. 뭐지? 스크린샷인가? 그거 할 때 쓰는 거. 어디 나온 거야? 스크린샷 때. 알트 윈도우 프린트 스크린. 그거 누르면 퓨처로 그냥 그냥 이거 윈도우 캡처 시프트 S 누르면. 자. 그냥 윈도우 시프트 쓰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교류라고 하는데 얘는 발전소에서 공급되는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기야. 우리 발전소에서 직접 보는 저런 전기들이 있지. 다 교류란 말이야. 콘센트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교류야. 그거 떨어진 거니? 네. 누가 떨어뜨렸니? 그냥 떨어져 있었어요. 기사가요. 보니까 떨어져. 떨어져 있었어요. 기사가 떨어뜨린. 내 거 아니까 모르겠다. 자, 얘는 전류와 전압 항상 변화된다라고 해. 자, 주기적으로 계속 변화된다라고 해요. 그럼 주기가 어느 정도예요? 주기는 한 주기가 60분의 1초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60분의 1초면. 전자 하나가 혼자서 깨짝깨짝깨짝. 10분의 1초. 자, 얘는 t가 되고요. I 또는 V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그려지냐면요. 자,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이거 많이 보던 아이다. 뭐지? 처음 보는데. 코사인. 사인 함수죠. 사인 함수. 사인 또는 코사인적으로. 헐. 나는 몰라. 사인이 뭔지 몰라. 사인을 사인도 몰라?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
수학선생님한테 사인 함수 그림 좀 한번 그려주세요라고 부탁드려봐봐. 아마 수업 중에 했을 것 같은데. 원장쌤 때 진짜 제대로 했는데. 우린 자. 안 했어. 우리는 안 했다고. 그럼 빨리 진도 나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직류와 교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넘어가서 전기 저항과 비저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재밌겠다. 재미없어. 그거 말고 이거 뭐가? 쌤이 방금 뭐라 했잖아. 야 재미없어도 소금빵은 맛있잖아. 목소리를 소금빵하면 좋았어. 재미없어도 소금빵은 맛있다고. 소금빵은 자. 뭔데? 나 먹어본 적 없는데. 진짜 멋있네. 진짜 맛있는 건데. 와 진짜. 겉바속촉의 끝판왕인데. 그걸 못 먹어. 진짜 겉바속촉의 끝판왕이 되게. 빵인데 소금 넣었어. 소금을 뿌린 거 아니에요? 이 베라에 있어요? 아니 베라에나. 베라에 있어요? 어? 빠바에 있지. 베라에 왜 있어? PB에 있지. 이름이 뭐예요? 소금빵 주세요라고 하면 줘. 진짜로? 먹어봐야겠다. 한 번도 자 먹어봐야겠다. 진짜 인도 거가 맛있네. 그 겉바속촉의 끝판왕이야. 근데 근데 난 뜨레기 연태까지 빵 맛에 익숙한 사람들은 먹어보면 실망할 걸. 왜 이걸 맛있다고 하지? 맛있어. 근데 그거 갓 구워서 뜨끈뜨끈한 거 먹으면 겁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먹고 싶다. 그걸 생각하면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급식빵을 신청해 갖고 먹었거든. 급식빵인데 급식빵이 술빵이야. 오 맛있겠다. 이스트로 발효시켜 갖고 거기서부터 빵에 술 맛이 나. 아. 옥수수 술빵 말고 술떡 같은 거. 그냥 빵인데 껍질이 요즘 소금빵보다 더 바삭바삭하거든. 근데 학교 바로 옆에 그 빵 공장이 있었어. 빵 공장이 있어갖고 학교 반마다 주번을 불러갖고 자기네 반에 줄 빵을 돈 내고 먹었거든. 빵을 갖다가 가서 가져오라고 해. 걔가 한 개 먹고 오자. 아니 누가 먹고 와? 주번이. 개수 세 갖고 아저씨들이 다 줘.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들고 애들이 이제 나눠 먹는데 그 빵이 그렇게 맛있었어. 근데 소금빵이 비슷한데 소금빵이 좀 더 부드럽더라. 자, 학교 급식빵 위에 그 계란 발라 놓는 데 있지. 뺀질뺀질한데 고기만 남겨 다 먹고선 머리 쓰고 다녔는데. 자, 그러면 그거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 모자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 응? 진짜요? 몰라? 메타버스구나. 자,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 뭔가 NPC가 있나? 그러니까 팬트에 PC가 있었어요. 자, 전기 저항과 비저항을 한번 살펴보자. 아, 그치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하라고 고래 성격 써줘라. 자, 그래서 자 전기 저항이랬는데 전기 저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아 진짜. 자, 전기 저항을 어리라고 합니다. 예. 자, 얘는 영어로 레지스턴스야. 자, 그래서 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야. 그 있어? 들어봤어. 아. 그래. 와. 레지스트. 걔는 포켓몬이구나. 이번에 그림자 떴는데. 걔는 비주기. 자, 이 요소를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기 저항은 왜 생길까요? 얘는 원자핵과 전자의 충돌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생긴다라고 해요. 자,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자, 이쪽에 도선이 있었어요. 원자핵들이 배열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원자핵에 꼭 붙잡혀 있는 전하들이 있어. 누구라고 했지? 속박전자 또는
구속전자다라고 했죠. 궁금했던 게 있는데 도선의 길이가 짧은 게 더 효율이 좋아요? 아니면 도선의 길이가 굵은 게 더 효율이 좋아요? 야, 멀면 길어야 되잖아. 멀면 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까우면 짧아야 돼.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 오는데 발전소가 부산에 있어. 그럼 그만큼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아니, 연결해야 되는 지점이 멀면 도선의 길이가 길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그냥 도선의 길이가 그게- 짧은 게 효율이 좋나 아니면 아, 무슨 효율? 그러니까 저항의 크기가 뭐가 더 작은지 길이가 작으면 작지. 근데 있잖아 이번에. 두께가 두꺼워도 있잖아. 작잖아요. 어? 두께가 두꺼워도 작지.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효율 그러니까 저항이 더 아, 굵고 짧게 하면 되지. 그치. 아 답답해. 왜 길면은 저항이 커져요? 뭐? 왜 길면은 아, 너가 집까지 가는데 약 몇 킬로미터지? 1kg? 1km? 한 5kg? 5km? 아, 1km라고 치자. 네. 1m마다 일진 애들이 있어서 너한테 100원씩 뺐는데 한 대씩 해야 해요. 한 대씩. 그러면 1km 갈 때 많이 뺏겨, 5km 갈 때 많이 뺏겨. 1kg. 아 500m가 착각했어. 1kg? 네. 그러면은 돈 뺏길 때마다 시간이 지체되지. 그럼. 집에 언제 빨리 가? 돈 뺏길 때마다 덜 뺏길 때 빨리 갈 거 아니야. 네. 그럼 저항이 클 때 효율적이야? 저항이 작을 때가 효율적이야? 다른데. 그럼 길이가 짧으면 짧지. 그렇네. 꼭 돈을 뺏겨봐야지 정신 차리지. 자, 이 아이들은 구속전자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구속박이라 해주세요. 자, 이거 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평상시에 전압이 걸려있지 않을 때 그 빠르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라고 해요. 아 이거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에 플러스 전기가 가해지고 이쪽에 마이너스 전기가 가해지면요. 자,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원자핵들과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하게 되면 얘는 평균적으로 그 속도가 확 떨어져서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크가 돼버려요. 1초에 수 밀리미터 정도밖에 못 다니는 거야. 얘 0.수 밀리미터가 되겠지? 아주 조금밖에 이동을 못 해요. 이 이동 못하는 게 바로 원자핵과 뭘 하기 때문이야? 충돌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 이 충돌이 뭘 준다고? 전기 저항이라는 것을 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저항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오메가. 단위는 자, 옴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 대문자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실험한 분이 옴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옴이라고 읽어줍니다. 자, 1옴의 크기는 1볼트의 전압을 줬더니 1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때 전기저항 값을 1옴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선생님, 소문자 오메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소문자 오메가. W. 그러게 W. W. 한 번도 본 적 없어? 겁나 예쁘게 생긴 W. 몰라요, 기억 안 나. 그 허수할 때 나올 때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아, 플러스 오메가 제가 소문자 W는요. W는 세제곱이지. 이렇게 된 게 W야. 거긴 안 와. 오메가는 안쪽으로 오므라 들어 있어요. 아니 거긴 안 와. 오메가. 오메가 3. 저렇게 생긴 오메가 오죠. 오메가 3 뭐에 좋아요? 승호양 낄낄빠빠. 오메가 세제곱 1이요. 자, 그러면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기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데. 자, 물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해.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자유전자 수나
고정된 원자의 배열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의 충돌 정도가 달라지므로 전기 저항값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로라고 얘기하고 로를 비저항이라고 불러줘요. 비저항이라고 얘기한다고 해. 비저항이다. 자, 한편 자, 얘는 이거 동글뱅인데. 자, 얘는 도선의 길이가 영향을 본대. 준모가 돈 뺏긴 사건. 자, 도선의 길이가 관계한대. 이때 저항의 크기는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맞아? 네. 자, 이번에는 자, 저항체의 굵기를 한번 보자. 도선의 굵기. 자, 1m당 깡패가 하나씩 있었는데 준모가 지나가는데 돈을 뜯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현이, 승호, 재혁이, 지호 다 한꺼번에 간대요. 지우가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꺼번에 가. 그럼 깡패가 달 일이 다 뜯을 수 있니 없니? 없어요. 없지. 그지? 네. 그냥 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처음보다 흐름이 훨씬 더 빠르게 가겠네. 혼자만 갈 때보다. 그치? 자, 그러면 넓이가 넓을수록 넓은 길로 쭉 빠져가면 도망쳐 갈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저항값이 작아진대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 이 관계를 묶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써. 얼이라는 것은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하는 식을 쓰는데 매우 중요한 식이다. 엄청나게 많이 써먹는 식이고요. 나중에 과학 교과서도 내신으로 꼭 활용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자, 무명 씨가 만들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계된 문제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지금 현재 인천과학고가 올해 입학생이 30기예요. 인천과학고 기준 2기 때 입학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2기요? 얼마나 있나요? 그걸 기억하고 기억하는 선생님도 대단한데. 선생님이 인천과학고 3기부터 가르쳤으니까. 자, 그러면 대단하시다. 얼마나 있나요?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가라고? 그럴 생각이 앞으로.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자. 몇 년 안 남았어요. 여기에 정년퇴직. 세다 씁니다. 65인가? 자, 여기에 도선의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야. 네. 이렇게 돼 있어. 같은 재료로 만들었대. 얘 저항값이 R이야. 이거 한 그리로 해요. 얘를 잡아당겨요. 누가요? 범위가. 그래도 똑같아. 잡아당기다마다 힘이 안 자, 잡아당겨서 길이가 2배가 됐대요. 네. 이때 저항값은 얼마가 될까? 두께는 괜찮대요. 똑같아요? 생각을 해야지. 똑같죠. 잡아당겨서 길이가 2배가 됐다면 전체 저항값은 얼마가 될까? 똑같이 R. 두께는 2분의 1배가 됐을 거예요. 잠깐만 나 저거 그러면 2분의 1인데. 잡아 당겨서 당기니까 이렇게 얇아지잖아. 단면적이 2분의 1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어. 이렇게 쭉. 승아의 답이 얼마지? 용수초는 용수초 처음부터 꼬아져 있잖아. 자 그럴 때 이거 풀면서 정답 그냥 R. 2R. 그냥 R. 2R. 그냥 R. 2R은 아닌 거. 지랄. 자, 얼마지? R. 4알이네. 4R이 되겠지. 왜요? 그 L. 자, 얘는 길이가 아, 그러네. 2L이 됐지. 그럼 부피가 똑같아야 되잖아.
새로 생기진 않으니까, 그지? 그럼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S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어릴 때 S분의 L이라는 값은 얼프라임일 때 2분의 S분의 2L이 됐대. 우와. LS 지워지면 얼이라는 녀석은 얼프라임은 얼마? 4얼이 되겠지. 우와. 과학고 입학 문제 있었어. 쉽잖아. 별로 안 어려워. 요즘 이거보단 어렵지만. 써봤어요. 식안 세우고 옛날에는 중학교 과정에 이게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거 뭔 문제야? 하고 틀렸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요 식의 해석을 두 가지 방법 할까? 세 가지 방법 할까? 네 가지. 자, 두 가지 할까? 세 가지 할까? 세 가지. 싸가지? 자, 세 가지. 하나는 좀 어려울 거야. 네. 어려운 거 자. 마지막이에요. 어려운 거 먼저 해요. 그러면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자. 방법 어려운 1. 방법이에요? 제일 쉽지. 쉬운 거겠지. 그런가? 방법 사람들 또 1. 방법 1. 다리야. 어떻게 남자 새끼들이 한마디씩 다 하냐? 지혁이. 지우는 별말 안 하지. 지혁인 말 안 하고. 범이, 다현이, 준모, 승호. 시우 시우는 말 그렇게 많이 하는 편 아니야. 낱말 고새끼 갖고 한마디 더 하냐? 어? 하지 마. 제가 웃음소리가 그런 것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야? 아니 어떻게 웃어야 될지 저는 웃지 마. 시원해. 웃음이 나와서 웃는 거. 에어컨 켰어? 보면은 내가 시작할 때마다 한 대 때려 갖고 울려줄게. 근데 왜 에어컨 켜놨어요? 좋아 이거. 그런데? 자, 이 도선의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이고 단위 부피 속의 전하가 N인 자 이런 도선이 있어. 얘네들은 앞으로 힘을 받아서 가려고 하지만 자 이쪽에 플러스라는 값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라는 전지가 걸려 있거든. 그러면 얘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이라는 게 형성되죠. 이것 때문에 해주기가 좀 그랬던 거야. 전기장이라는 게 생겨.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이 전기장 때문에 이 도선이 힘을 받습니다. 이 마이너스 전하가 힘을 받는다라고 해요.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죠? 플러스 방향 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냐면 얘 전하량이 2라고 하면 이 2라는 힘을 받는데 이것도 쿨롱 힘이라고 해요. 전기장으로 표현하는 쿨롱 힘이야.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 힘이 돼요. 근데 전자는 전하량이 2가 되니까 Q2라는 힘 대신에 E2라는 힘을 갖게 돼. 자, 이렇게 힘을 받아서 가는데 얘는 원자 핵으로부터 저항력을 받게 돼요. 이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힘을 받는다라고 할까? 뒷방향으로. 자, 뒷방향으로 KV라는 힘을 받게 되는데 V가 항상 일정하지 그때 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같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같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운동한다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KV를 무슨 힘이라고 부른다고요? 저항력이라고 불러. 저항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해.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EE라는 값은 KV와 같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매직을 써보기로 하죠. 렙틸 매직. 자, I는 7이라고 했죠? 예. 그럼 V라는 값이 뭐가 돼버리지? S 곱하기 2 곱하기 N 곱분의 I가 돼버렸어요. 집어 넣었어요. E라는 값은 K 곱하기 S 곱하기 2 곱하기 N분의 I라고 썼어요. 예. 자, E라는 값은 관종 같아.
그쵸. 자, n2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i라고 썼어요. 우와. 이때 양당 간의 전압은요. 자, 이렇게 전압, 자, 균일한 전기장 속에서는요. 전압은 전기장 곱하기 둘 사이의 거리래요. 그럼 양쪽 사이의 전기장이라고 한다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가 되지? 2 곱하기 L이라는 값이 됐어요. 전압이 2 곱하기 L이 됐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전압 V는 이 대신 쟤를 써주는 거야. N 2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L 곱하기 I라고 해요. 온법칙에 의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R이 돼버리지. 따라서 이 저항 R이라는 값은 N2 제곱분의 K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라는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로라고 하는 값은 비저항이라고 해요.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의 몇 제곱이에요 지금? 제곱 2의 제곱인가요 저게? 시력이 나빠진 거 같아. 시력이 아니고 머리가 나빠진 것 같아. 2로 나눈 거죠. 자, 비저항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 단위 길이당 단위 면적당 저항의 크기야. 그래서 1m에 1제곱미터의 단면적을 갖는 굵기에 이러한 저항을 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비저항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말로 쓰면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당 저항 크기를 비저항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조금 어려워졌죠? 한 단계 더 높여볼까요? 이거보다 이게 제일 쉬운 건데요. 한 단계 높여봅시다. 와. 방법 2. 두 번째 방법을 봅시다. 얘는 약간 어려워졌어요. 자, 도선의 단면적이 S인 이런 단면적이 있어요. 자, 길이는 L이라고 합시다. 단위 부피 속에 전자 수는 N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전자는 원자핵과 처음 충돌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요. 오케이? 정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계속 전기장이 주어진다면 전기장 속에서 이 전하는 힘을 받겠지?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하니?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이 위치에 와서 원자핵과 충돌을 땅 하게 되면 얘는 또 에너지를 다 잃어버려. 자, 이때 얘가 이동하는 충돌 직전의 속도를 그냥 V라고 얘기할게. 원래는 V에 2분의 1이라는 값을 써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많은 책이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서 이때 충돌에서 다음 충돌까지의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우라고 얘기해. 타우. 충돌 시간이야. 오케이? 처음 하는 거죠. 평균 자유 시간이라고 해서 얘는 타우라고 쓰는데 평균 자유 시간이야. 평균 자유 시간이고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이야. 타워의 기호 좀 크게 써주세요. 뭔지 어떻게 생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가루가 키 아니야? 아닌가? 아 뭐야? 생각보다 간단. 세븐이다. 세븐 뒤집어. 세븐 맞구나. 쌤 뒤집어진 거지.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어. 그건 L이 대각선 쪽으로 진짜 상상하셨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학습이라는 걸 못하죠. 네? 그냥 놀이하다 집에 가는 거야. 학습이 안 돼. 애를 돌리면 저게 되겠네. 그래 내일 오면은 다음 시간에 오면 머리가
리셋돼 갖고 돌머리 돼 갖고 오죠. 근데 레틸머리. 혹시 두개골 뼈가 상당히 두꺼운가? 네. 뇌 용적이 작은가? 두께가 이상. 간단하긴 해요. 단단하면 일반적으로 두꺼운 거예요. 애들 머리 때렸는데 제가 머리를 맞았는데 애들이 그렇게는 안 아파하지. 아팠어요. 애들이 아파할걸? 한번 쳐보자. 너 그것도 되냐? 쌤 아파? 이거 해주세요. 아니요? 물컹거리는데? 쌤, 이거 해주세요. 물컹거리는데? 안 아픈데? 얘 진짜 아프면 야야. 아니 선생님.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살살했어 근데. 아 진짜 맞춰주기다. 이걸로 지우개 박하면 머리털이 뽑히거든. 진짜 아파. 머리털이 뽑히는데 그 정도 아픈 세기는 안 했어. 아빠가 한 거보다 훨씬 더 안 했지, 안 아프지? 살살했어. 너 아플까봐. 아프면 봄이 울잖아. 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이때 얘가 받는 힘을 한번 보자. 얘가 받는 힘은 2야. 나 언젠가 쏟을 줄 알았어. 2야. 아 쏟았어? 자, 그러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어떻게 돼 버릴까요? 얘는 2라는 힘이 되겠지. 네. 얘는 F는 뭐야? MA잖아. F는 MA니까 A는 얼마가 되지? M분의 2라고 해. 가속도가 일정하네? 무슨 운동을 하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타우라는 시간 후에 속력은 얼마가 되지? A 타우가 돼버리네? 네. 그럼 얘는 뭐가 돼? N분의 2 타우라는 값이 돼버렸네. 여기에서 I가 쇠분이야. 또 매직을 쓰지. S 곱하기 2 곱하기 N분의 I가 돼버렸지. 네? 자, 그렇다면 2라는 값은 어떻게 돼버릴까요? 2라는 값은 타우 2n분의 2제곱 n분의 m 곱하기 뭐가 되지? m 곱하기 s분의 i가 됐네. 우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v라는 녀석은 2 곱하기 l이라고 쓸 수 있죠. 자, 2 곱하기 l이라고 쓰니까 얘는 이렇게 쓰자. n2제곱 타우분의 m 곱하기 s분의 l i가 됐대요. 이 값이 얼마야? all i가 돼버리니까 이때 all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n2제곱 타우분의 m 곱하기 s분의 l인데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비지항 로라고 쓰고 있는 거야. 아까보다 값이 좀 디테일해졌다, 그지? 여기서 로라는 값을 이 값을 로라고 썼잖아, 그지? 여기 K라는 값 속에 전자의 질량과 평균 자유시간이 포함된 값이 되는 거지. 좀 더 디테일해졌지. 세 번째 거. 자, 그러면 방법 3. 오랜만에 들리네. 아 이것도 어려운데. 방법 3은 좀 어려울 거야. 지금도 어려운데요? 거나 에어컨 거 맞아? 야 추워. 에어컨 거 맞아? 자, 방법 3은 방법 3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류 밀도라는 게 있어요. 에어컨에 날개가 전류 밀도를 J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J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약자 뭐예요? 자, 이때 전류 밀도라는 녀석은 자, 면의 넓이, 면적분의 전류 세기야. 그래서 얘는 J라는 값은 어떻게 A분의 I라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쪽에 도선이 있어. 단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인 도선이 있다라고 해. 자, 이쪽에 전기장이 걸려. 그럼 전류 세기는 전기장이 셀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지. 힘이 셀 테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야. 그 전류의 세기에 관한 값이 바로 전류 밀도야.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비례한다라고 해. 오케이? 이때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이 전류 밀도는 시그마 곱하기 2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그마를 전기 전도도라고 불러. 10에만 이거 상승. 자, 시그마야, 시그마. 전기 전도도야. 자, 한편 이 값은 또 어떻게? 로분의 1이라고 정의해. 로는 비저항이지. 전기 전도도와 비저항은 서로 역수 관계야. 오케이? 얘의 단위는 옴미터거든. 그럼 시그마의 단위는 옴미터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 줬다라고 해. 이때 여기에서 한번 보자. J라고 하는 녀석은 로분의 2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럼 2라는 값은 뭐가 되지? 로 곱하기 J야. J야, J. 이 J라는 값은 뭐라고 했어? A분의 I라고 쓰기로 했지. 그치? 여기에서 V라고 하는 녀석은 2 곱하기 L이야. 2 곱하기 L이 되니까 얘는 뭐가 돼? 로 곱하기 A분의 S라고 썼는데 에고머니나? 면적 S라고 써야 되지? S분의 I S분의 L 곱하기 I가 됐어. 이 값은 온법칙에서 뭐라고? all I라고 했지. 그래서 all이라는 값이 로 곱하기 S분의 L이라고 해. 얘는 비례관계 갖고 다 풀었어. 보통은 이거는 대학물리 과정에서 설명하는 표현이야. 시그마 오케이? 어디에 썼어요? 시그마요 전기 전도도가 크면 전기 저항이 작고 전기가 잘 흘러. 그래서 도체의 전기 전도도는 작고 절연체의 전기 전도도는 커요. 도체는 크고 절연체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대요. 자, 이번에는 온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온도에 따라 저항이 달라진대.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핵이 열진동을 하게 돼요. 원자핵이 열진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원자핵 주변이 원자가 진동 때문에 원자핵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진 거야. 그럼 전자들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지. 전자들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으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고. 그럼 전기저항 값이 증가하게 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저항이 증가되는데, 자, 비저항과 온도 관해서 한번 보자. 그래서 CPU를 쿨러하는 게 자, 비저항과 온도를 한번 볼게. 자, 로라고 하는 값은 로 제로 0도씨 때 비저항이라고 하자. 0도씨 때 비저항이야. 곱하기 1 더하기 알파 T라고 얘기하자. T는 섭씨 온도야. (0도씨) 때 비저항이고 알파는 저항의 온도 계수야. 자, T는 섭씨 온도야. 섭씨 온도야. 이때 대개 순수한 금속의 경우에 알파 값은 273분의 1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저 식이 어떻게 되지? 로는 로 제로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t라고 해. 무슨 법칙하고 닮았니? 무슨 법칙하고 닮았는데? 샤를 법칙하고 꼭 닮았죠? 그러다 보니까 t가 영하 273도씨가 돼버리면 비저항 값이 뭐가 돼야 돼? 이론적으로 0이 돼버려야 해.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지. 섭씨 온도에 대해서 저항값을 살펴봤더니 얘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얘가 로 제로야. 쭉 쫓아가면 뭐가 되지? 영하 273도씨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금속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 이 온도는 이르지도 못해.
오케이? 영하 213도는 만들 수가 없거든. 사람이 절대 온도를 못 만든단 말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얘가 갑자기 저항이 0이 돼버리네. 와, 맞아. 이걸 초전도체라고 불러. 초전도 현상이라고 해. 자기부상열차.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저항과 온도 이야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근데요. 자, 비저항과 물질의 특성을 한번 구분해서 얘기해 보도록 온도는 할게요. 아직 못 이루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절대 못 이룰 수?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지금 가장 낮은 온도는 센 제자, 센 제자. 약 10억 분의 1 켈빈을 만든 아이가 선생님 제자예요. 누구예요 이름? 그, 손형목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스승이 많을걸요. 많죠. 그중 한 명이 딱. 근데 선생님한테 물리를 처음 배웠다는 거. 아, 와. 근데 다른 쌤한테 이게 딱. 수건 형목이요? 네. 마칩시다. 쌤, 클리닉 선생님이에요? 원장님 들어온다니까? 아, 원장님. 나이스. 니들 재밌겠다. 죽었다 내가. 근데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쌤, 막 고무줄 껴놨죠? 뭐 할 거예요? 알아서 뭐 하냐고요? 그냥 재밌게 놀려고. 놀지